유튜브에서 실시간 온라인 공개방송 이종복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종목을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 전화로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요. LG전자, 이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1월 달에 13만 원씩 13만 원, 12만 원 계속 물타가지고 네. 지금 현재 한 12만 원 평균가로 돼 있어요. 아, 1월 달에는 추가 매수를 하신 거고 처음에는 언제 사셨어요? 작년요. 작년 1월 달이요. 아, 작년 1월 달에. 예. 아, 그러면 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예. 비중이 그럼 높으시겠어요? 예. 몇 한 퍼센트? 30% 정도 됩니다. 아, 30%. LG전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12만 원 갈 수 있을런지요? 12만 원. 지금 평균 매수 예. 단가가 12만 원이신 거죠, 그럼? 예, 13만 원 때부터 계속 물타기 했거든요. 13만 원, 12만 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 어느 정도 10만 원 부분까지 회복이 됐는데 저희가 원금 회복 가능성 좀 타진해 볼게요. 잠시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LG전자입니다. 7만 원까지 갔다가 계속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셨대요. 평균 매수 단가 12만 원에 30%. 원금 회복 가능성.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자, 뭐 조금 길게 기다리신다라면, 일단 원금 회복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LG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가전들이 다 마찬가지였었죠.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때 뭐 집 밖으로 안 나가면서 가전들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 갖고 이제 뭐 2021년도, 2022년도 지속해서 뭐 이익 부분들이 그 전에보다 계속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다가 뭐 작년 시장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안 좋은 굉장히 악장이었었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1년 내내 줄줄이 이렇게 흘러내리기만 했는데요. 자, 이 LG전자의 캐시카우는 저 가전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회복이 좀 돼줘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준이 좀 뭐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저 금리가 4.5%에 와 있는데요. 4.5% 정도면 경기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뭐 조금 더 올릴 것 같으니까 뭐 한 5%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회복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뭐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상당 기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한참 전부터 굉장히 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저 자동차 쪽, 전기차 쪽, 이 전기차에서 2차 전지 쪽이 지금 가장 핫한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이 그 자동차에서 원가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원가 비중이 높은 건 구동 모터 쪽이에요.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 구동 모터 쪽이나 차량 경량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GM이나 뭐 여러 글로벌 메이커들하고도 계속 협업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래서 향후의 성장 동력은 아마 이 뭐 전장 부분들, 전기 전자장치 요걸 갖고 줄여서 전장이라 그러죠. 자, 요런 부분들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 뭐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전에 77,000원 9월 달에 찍으면서 이때가 바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실적 부분들은 확정 실적은 아마 내일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미리 뭐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예비 실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실적 부분들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실적이 뭐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주가 자체는 올라왔어요. 자, 이런 모습이다라면 이 실적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작년에 흘러내리면서 전부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좀 긴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이런 성장성도 부각되고 수익성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일 테니까 매수하신 가격대 뭐 그거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게 공매도 수량입니다. 자, 공매도 수량 같은 경우는 좀 줄었죠. 그리고 여기 12월 달보다 바로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종목별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을 이렇게 많이 썼던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급 상황은 지금 뭐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하고 뭐 괴를 같이 하는 뭐 그런 모습이겠죠. 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조금 위에선 정도, 지금 1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에 보면 242평선이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쪽에서는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 원대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도 좀 찍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해갖고 조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내가 이거 본전만 오면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 근처 정도에서는 일단 저항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저항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나중에 결국은 좀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지금 뭐 현재 242평선을 제외한 나머지 뭐 5일, 20일, 60일, 120일 선까지도 다 정배열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아주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차분하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만 원 원금 회복하면은 전량 매도요? 그거는 아마 1년도 더 뒤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닐 것 같아요. 예.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아, 그러면 10만 원대에 손절매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 탈까요? 다른 거 시청자님 매수하실 거 봐놓으신 종목 있으신가요? 뭐 셀트론 제가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서요. 아, 셀트리온을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있는 거 뭐 거기다 합치시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라는 게 좀 그게 더 낫다라는 생각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예. 경우도 뭐 실적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너무 한쪽에다가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안 되시니까 그냥 보유하시는 거,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전자 봐드렸습니다. 물론 시간 투자를 한다면 원금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다른 종목에서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선택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주수연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권희천님, 종목은 기아고요. 매수가는 75,3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짜 쉬운 진단 애청자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기아 종가 체크해보면 69,300원으로 6%가량 급등했습니다. 아마 매수 시점이 작년 9월 말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 하반기엔 경기 불황 때문에 자동차주 주가도 꽤 눌려 있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되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올해 경기가 회복이 되면 전망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전망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아 쪽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뭐 사상 최대치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기아도 뭐 어느 정도 따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 주가는 되게 좀 바보짓을 하고 작년에 보시게 되면 5월달 봄 이후네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리기만 했어요.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 뭐 어쩌다가 단기간에는 어떤 모멘텀이나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적 따라가게 돼 있는 게 주가예요. 그리고 이 현대기아차에 가장 좀
좀 안 좋게 작용했던 부분들이 저 인플레이 감축법이죠. 요게 미국 쪽에서 조금 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정해진 부분들은 아니고요. 3월 달에 세부안을 확정지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쪽 목소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 전에 그 상업용 자동차들 이런 것들은 뭐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죠. 근데 그 전에 또 어떤 얘기들이 조금 있었냐 하면 뭐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거나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년간 좀 이 유예해주는 그런 방안도 조금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풀려나간다라면 현대차나 기아차 주가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청자님도 75,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기간은 조금 뭐 몇 달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기간 동안 다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주가 자체가 좀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단기 이렇게 좀 급등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실적 따라가는 게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뭐 실적 부분들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3월 달에는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뭐 단기간에 조금 뭐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크게 동요는 하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입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했고요. 기아는 내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아 들고 계신 분 지금은 좀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은 또 빠른 회복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권희천 님이 신청해 주신 종목 기아 오랜만에 알아봤네요. 오늘은 좀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해서 그런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신청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 그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얼마에 사셨어요? 예, 45,300원, 45,300원의 비중은요? 20%입니다. 20%. 그때 한창 뭐 네옴시티 얘기 나오고 뭐 이럴 때 사셨나 봐요. 예, 사우디 관련해서 네. 네옴시티 때문에 사가지고, 예. 얘기 됐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 그때 당시, 네. 이제 그 TV 보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일이 된 거니까 손실 네. 보고 매도를 할까 하다가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한 번 더 네옴시티 바람이 짧은 기간 안에 좀 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미글로벌뿐만 아니라 뭐 히림이라든지 도하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에 한 3달 정도 강하게 이 사막의 모래바람이 우리 증시에 자리 잡고 있었어서 후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끄덕끄덕 하시면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과연 다시 한번 또 광풍이 불 수 있을 것인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재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 뭐 항상 이 종목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일 끝에 이렇게 좀 쫓아가서 물린 경우에는 진짜로 답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저 여름보다 보면 뭐 한 5배 정도 그렇게 급등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네옴시티 관련된 실제로 뭐 수주도 좀 있긴 있었는데요. 그 수주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좀 수주가 계속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했는데 그런 걸로 주가가 정당화되기에는 밑에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어떤 지금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성장성을 갖춘 종목도 아니고요. 일단 일단 건설주 범주에 속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 멀티플을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시가총액이 한 3,400억 정도 수준인데요. 자, 뭐 작년에 영업이익 196억 정도 났습니다. 2021년도에
196억 정도 났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그래도 실적은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뭐 3분기까지 재작년 실적 정도 그 정도 좀 영업이익은 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좀 이 주가 자체를 좀 정당화시키기는 현재 주가를 정당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모멘텀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네옴시티하고 뭐 우크라이나의 재건하고 뭐 이런 쪽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 뭐 휴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 또 뭐 그런 모멘텀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하고 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전차를 지원한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암암리에 지금 뭐 50만 명을 다시 더 군인을 모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제 끝날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 아까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좀 손절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시다면 일단 뭐 이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 요런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 업황이 가장 안 좋은 쪽 우리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들어갈 때 가장 장밋빛 전망들 요런 것들이 있을 때 들어가신 거죠. 근데 그 정반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런 쪽에서 뭐 대표적인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좀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예상하셨던 대로 빨리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요? 예. 예. 자, 그라도 지금 손절하려고 네. 예,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했습니다. 예. 계획하신 대로 예. 진행하시고 다른 탄탄한 종목으로 수익 분명히 만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이렇게 네옴시티 테마주 한미글로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종목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 현대차가 해가지고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얘기를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 전화 상담 하실 분들은 0232-8200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종목 유튜브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영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블레스님 종목은 원익 IPS고요. 매수가 38,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수익 실현을 못해서 보유 중입니다. 조만간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원익 IPS 반도체 장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종가는 37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작년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차트 봤을 때 작년 상반기쯤 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주가가 21,000원대까지 내려가서 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 1월 들어서 반도체 지원법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주가도 어제 오늘 3만 원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지 이재필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좀 고생을 많이 시킨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 원익 IPS보다는 뭐 다른 쪽이 좋은 쪽이 좀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반도체 섹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상태죠.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자, 작년에 이 실적들을 한번 이렇게 꼼꼼히 좀 뜯어보면요. 실적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 쪽에서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억울하게 주가만 이렇게 빠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원익 IPS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자, 뭐 재작년에 한 1,6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전망치들 나오는 거 보면 작년보다 그렇게 썩 좋은 뭐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상승 탄력 자체는 다른 반도체 섹터들, 종목들, 이런 관련주들보다 조금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계속 좀 드린 얘기가 좀 있죠.
뭐 좋다 할 때 슈퍼사이클이다. 이럴 때는 그때는 꼭대기 고점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가 적자가 날 것 같다. 반도체 쪽.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주가가 바닥에 가까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한 2가지 정도 그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챗GPT라는 뭐 그런 게 채팅하는 뭐 그런 건데요. 뭐 이거 과거에 AI가 채팅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발전된 그런 형태의 건데 뭐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가입자가 벌써 1000만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텔 쪽에서 서버용 차세대 CPU를 얼마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쪽, DDR5를 메모리 반도체는 DDR5를 쓰게끔 그거하고 호환되게끔 그렇게 좀 설계가 돼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뭐 이런 쪽에는 상당히 좀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차세대 서버용 CPU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모바일 D램보다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정도까지 아마 연평균 한 24% 정도 그 정도 성장을 할 걸로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업황 자체는 상당히 괜찮으니까 뭐 일단 뭐 이걸 지금 버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조만간 매수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시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추가 매수는 서두에 실적 좋은데 좀 빠진 종목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드린 얘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뭐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뭐 그 가격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리라는 생각이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익 IPS 반도체 쪽에서는 이 종목보다 조금 더 나은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에서 시청자님 상황에 맞게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반도체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잠잠하고 다소 무덤덤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빛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원익 IPS 잘 대응해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레스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써주세요. 제가 보는 대로 그대로 또 전달 드리면서 전문가님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필명 쓰시는 분인데요. 다우기술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 종목은 뭐 거래가 많거나 하진 않은데 이 종목을 최근에 사셨나 봅니다. 조정 구간에서 매수했습니다. 사신 가격이 21,510원이니까 오늘 종가와 거의 유사하죠. 비중이 7%입니다. 약간만 사보셨어요. 목표가를 얼마나 잡고 가는 게 좋을지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다우기술, 이 종목은 어떤 점을 포인트로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이 다우기술은 굉장히 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우리 키움증권 아시죠? 그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가 다우기술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인도 다우기술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회사들 갖고 있는 그 지분 가치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야 이렇게 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싼 종목인데요. 자, 일단 뭐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시장하고 연관돼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단기간에는 조금 뭐 단기간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이 코스피 시장 자체도 2,4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도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450포인트 정도까지는 특별한 저항선이 없었는데요. 2,450에서 한 2,500 구간 정도, 요 정도는 조금 좀 의미 있는 그런 저항대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78포인트 정도의 지금 마지막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242평선이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상태에서는 좀 팔기가 되게 좀 아까운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자, 지금, 22평선이 워낙 강하게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22평선에서는 조정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자, 근데 뭐 어제는 이 22평선 자체가 위치가 2552원 정도 있었네요. 근데 오늘은 28,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좀 올라간다는 얘기죠. 내일이면 21,000원을 넘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 부분보다도 좀 더 높은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저항선 같은 경우는 뭐 요번에 조금 저항을 받았는데 뭐 한 23,000원대 정도, 그 정도가 그 다음 저항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저항받은 이유는 그 전에 3월 달에 이 가격을 찍은 자리가 있죠. 뭐 여기서 물린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부분은 좀 돌파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저항선 부분들 한번 살펴본다라면 25,000원 정도는 또 한번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보유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기술은 보유하고 목표 주가는 25,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우기술을 또 주변에 지인분이 들고 계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게시판에 이분은 평단도 더 높으시고 퍼센티지도 더 많이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다우기술 봐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지인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이 방송 같이 좀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 신청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저희가 오늘 앞서서 또 봐드렸거든요. 이렇게 내가 올린 사연은 아니지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참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지는 않더라도 또 이 시간 계속 함께 해주시면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종목 가운데서 레제비츠님 늘 함께 해주시죠. 오늘은 메타버스의 맥스트를 신청해 주셨네요. 15,000원에 5%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오늘 2차전지로 수급 쏠리면서 세게 빠져서 조금 담아보셨대요. 아, 오늘 매수하셨나 봐요. 더 빠질 경우 매수 대응해도 될까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로봇이나 메타버스, 그동안에 이 수급을 한 몸에 봤던 단기 테마주들이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을 뺏기면서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맥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주가라는 게 올라간다고 끝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주가가 급등을 하면 좀 급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주가는 움직이는데요. 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듯이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오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AI 관련주들, 뭐 AI 쪽 같은 경우도 챗GPT 관련해 갖고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그쪽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맥스트 같은 경우는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이죠. 이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뭐 현재 사물이나 사진이나 이거 위에다가 가상현실을 덮어 씌우는 거고요. VR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부 다 가상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저 산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좀 유용합니다. 이 증강현실을 가장 처음에 좀 적용한 게 보잉이에요. 보잉 쪽에서 그 배선들 뭐 이런 것들 좀 조립하는 그런 과정에다가 AR을 가장 처음에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 시장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커가는 그런 시장은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맥스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됐을 때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심하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48,000 고가가 656원 정도 찍혀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무상증자 100%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 8만원, 9만원 이상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죠. 10만원 가까이 갔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매물화돼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되게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가도 지금 15,000원, 그러니까 무상 감안을 하면 7,500원이 되겠죠. 근데 지금 14,850원이니까 아직도 공모가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면요. 다른 종목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게 재작년 21년 7월 27일 날 상장됐죠. 자, 그러면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는 보호회수가 풀리는 겁니다. 8월 달부터는 보호회수가 풀렸고요. 그래서 또 한 차례 이렇게 급락을 한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주식들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림은 되게 좋아요. 그림은 되게 좋은데 일단 로봇 쪽하고는 또 틀리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뭐 부족하더라도 실적 부분들이 좀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AR, 특히 맥스트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전혀 안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작년도 43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액도 그렇고 이렇게 뭐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15,000원 매수를 하셨다라면요. 좀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일단은 수급 상황도 뭐 이쪽 뭐 흔히 얘기하기를 4차 산업혁명 섹터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드려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조금 빠져나간 초기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맥스트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일단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서 저 22평선 올라오고 있고 그 위에 바로 122평선 정도 있으니까요. 13,000원대 근처 정도, 13,000원대 중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쯤에서 조정이 나오면 그쯤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시려면 이때 좀 매수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전혀 찍혀 나오지 않는 이 AR이나 뭐 이런 쪽들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찍혀 나오는 로봇 섹터 지금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부분도 끝까지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면 또 턴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테니까 로봇 쪽 관련주들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쪽보다는 차라리 로봇이 더 낫다. 지금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보니까 요즘에 챗 GPT 시장에서도 그렇고 또 세간에도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 토비 함께하는 이 챗봇 토비를 챗 GPT로 바꾸면 어떠냐? 안 됩니다. 예, 아마도 이렇게 상당히 좀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장난 어린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토비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저희 게시판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리고 일단 매도하고 로봇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맥스트 봐드렸던 네체비츠님께서 이렇게 글을 좀 바로바로 남겨주셨네요. 로봇 쪽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비어유니온 필명 쓰시는 분께서 박셀바이오를 신청해 주셨고요. 이 종목도 시장이 안 좋았던 지난 여름 뜨거운 시세를 한번 분출을 했던 종목입니다. 다행히도 사신 가격이 높지가 않으세요.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36,200원입니다. 비중 25%고요. 바이오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데 언제쯤 순환매로 바이오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박셀바이오도 궁금하고 또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소외 현상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시죠?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제약바이오 쪽이 이렇게 소외를 받는 거는, 제약바이오 종목 상담할 때 좀 많이 이렇게 드렸던 얘기인데요. 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 그리고 전통제약주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지만, 뭐 이런 박셀바이오나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직 성장성 하나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뭐 경우에 따라서 급등을 하기도 하고 급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쪽이 성장주 쪽이 좋아지려면 전체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돈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연준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가 되겠네요.
저 연준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도 뭐 올릴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한다는 얘기지 시중에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제약바이오 쪽 뭐 이런 쪽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한 이게 사이클이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사이클은 돌아옵니다. 자, 우리 그때 저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하면서 그때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제약바이오 쪽이 보여줬었죠. 그리고 2017년도 정도에 또 한 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그때 또 굉장히 강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자, 근데 이번 사이클 지금도 한 2년 됐으니까 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연준의 저 피봇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중에 돈을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구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아직까지도 연준이 뭐 지금 하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올해 말쯤 11월 달쯤 되면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1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은 상당 부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쪽 뭐 요런 쪽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퍼포먼스가 나올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끼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처음에 상장됐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뭐 그리고 올해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도 한 3배 이상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니까 끼는 좀 있는 종목이니까 나중에 어떤 제약바이오 쪽 뭐 이런 쪽에 차례가 돌아왔을 때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일 것 같으니까요. 뭐 언제쯤이냐라고 좀 물어보셨는데 연준이 피봇을 할 때쯤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올해 11월 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하반기는 조금 지나야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뭐 좀 다른 쪽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황 되게 안 좋았다가 뭐 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이런 쪽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좀 말씀드렸던 5G 섹터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안 움직였죠. 근데 2월 말에 MWC 있잖아요. 뭐 이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까이 와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벤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박세바이오 진단 마지막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비어 유니언님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로 고생하시는 분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목 진단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면 내일장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지나고 나면은 1월 말 2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전문가님? 자, 뭐 외국인들 수급이 엄청나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제 기준으로 1월 달에 누적 순매수가 5조 400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오늘 8천억을 넘게 샀네요. 그러면 뭐 거의 5조 9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1월 효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1월 달에는 뭐 다른 달보다 이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거 그 부분하고 1월 달은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 그게 1월 효과인데요. 자, 뭐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렇게 강한 뭐 종목별로 좋긴 좋았지만요. 이 코스피 시장보다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을 때가 작년 7월, 8월, 그리고 10월, 11월이었어요. 코스피 쪽에서. 근데 뭐, 저 7월 달에 한 2조 원 이상 매수를 했고요. 8월 달에 3조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도 3조 원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첫 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8월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도 마찬가지예요. 10월달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매도를 했지만 11월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딱 보면 어제 수급에서 약간 좀 변화를 좀 감지했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뭐 동시에 1,000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약간의 뭐 좀 변화가 있었죠. 장 초반에 출발할 때 이때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를 순 매도를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하고 나니까 뭐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매수를 했으니까요. 장중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부분들, 이 부분도 어쩌면 다음 주 정도면 조금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달러 약세로 인해 갖고 미국에서 나온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이 아시아 쪽,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중화권 증시가 전부 다 휴장이었죠. 중국은 내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자금이. 그렇다면 뭐 다음 주에 이쪽 중국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 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급이 지금보다는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중소형주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종목군들, 이런 것들 좀 잘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대표적인 것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 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지금 시장에서 한창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것도 뭐 좀 괜찮은 중소형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 힌트까지 주셨네요. 시장이 매일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외국인의 수급의 힘으로 갔다면 이 부분이 또 약간은 다음 주에 주춤해질 수 있다. 이재필 전문가 전반적인 이런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과 관련해서 못다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내일 준비하셨다고요. 이재필 전문가님 간략하게 예고를 좀 해주세요. 내일 유튜브를 통해서 4시에 좀 공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상고하저다 상저하고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좀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금리하고 주가, 뭐 흔히 우리 금리가 인하를 하면 주가에는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뜯어보면 약간 좀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진실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내일 공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장 마치고 4시에 유튜브에서 이재필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올해 시장 이렇게 움직인다, 금리와 주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시작하면서 안내 말씀드렸던 이 티켓, 이 토마토의 신년 음악회 티켓 3분 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게시판에 종목 진단 신청 열심히 해주시고 또 두런두런 이야기 나눠주신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천님, 오늘은 좋은 날님, 레제비츠님 이 게시판 필명을 기준으로 발표를 드렸고요.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pd@이토마토.com으로 성함과 연락처, 유튜브 닉네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이메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이토마토.com으로 3가지 사항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이렇게 추울 거랍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